안녕하세요. SBS 컨텐츠 허브의 소셜 사업팀을 맡고 있는 정준태라고 합니다.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여기 제가 이제 이 소셜 사업팀을 이제 맡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깝깝하고 있는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좀 명확한 방향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서 어떤 해답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과 그 다음에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저로서도 이렇게 방향이라든가 어떤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나름대로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짧은 시간이나마 설명을 좀 드리고, 혹시라도 이런 소셜 미디어, 소셜 TV라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든가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도 제안을 한번 주셨으면 하는 이제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 SBS 컨텐츠 허브, SBS는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SBS는 이제 컨텐츠 허브라는 회사는 과연 뭘까라고 이제 간단히 이제 사업 영역을 좀 소개를 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 중에서 소셜 TV 사업 부분을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SBS라는 부분은 이제 방송 컨텐츠를 이제 만드는 회사고요. 그 컨텐츠가 한류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 사업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굉장히 많은 수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유통 사업을 우리가 지금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컨텐츠의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사의 품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대풍수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사업으로 해서 이제 웹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웹 에이전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떤 통합 온라인 뉴스 센터라고 해서 이제 SBS가 갖고 있는 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사의 연예 섹션, 스포츠 섹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뉴스들을 만들어서 기획을 하고 있고, 뭐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SBS 사이트에서 유료로 VOD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아울러서 이제 외부의 웹하드라든가 포탈들한테 뉴스 신디케이션, 컨텐츠 신디케이션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제 이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 플랫폼 사업이 상당히 지금 많은 이제 통신업계뿐만 아니라 방송업계, 그 다음에 미디어, 그러니까 포탈 업계들도 상당히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도 관심과 좀 투자를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와 미디어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까지 확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컨텐츠를 극대화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뉴미디어가 부상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의 TV뿐만 아니라 인터넷과의 결합돼서 상당히 TV 시청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큰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이 플랫폼에 대한 뉴미디어에 대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그 다음에 통신업계들도 굉장히 많은 경쟁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한번 이 변화를 한번 제가 좀 유심 있게 봤는데요. 2012년도에 조사를 2월하고 5월에 3개월 만에 조사를 했는데도 변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유저의 70% 이상 자체가 이용했던 게 72.2%였다가 급격하게 76%까지 올라갑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어떻게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TV 시청을 하면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트래픽이 안 잡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코리안 크릭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인터넷 순위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순수하게 PC거든요. 모바일로서는 순위 같은 게 정해지지는 않고 있어요. 단순하게 설문조사로 해서 계속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어떤 데이터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네이버 앱이라든가 나움, 구글 앱, SBS 소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각자 회사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합해서 어떤 리서치를 해서 조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렵게 지금 진행돼서 단순히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환경에서 그 시장, 그 유저를 어떻게 장악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 아까 말씀드린 뉴미디어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냐라는 부분의 어떤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70% 이상이 검색을 해봤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디어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라는 걸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소비 형태, 이용 형태를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TV 시청률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TV를 보시는 분들이 반드시 TV만 볼 거냐? 아니거든요. 네이버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새 하고 있는 푹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진행하는 호핀이라든가 그 다음에 K플레이어, 올레TV 이런 걸 통해서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콘텐츠 소비하고 있고 본인이 그걸 통해서 흡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원하는 콘텐츠도 언제든지 검색을 해서 쉽게 찾아볼 수도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어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료들 간에 아니면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 이제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콘텐츠들을 본인 또 스스로가 만들어내서 그 유튜브 같은 데 올려서 굉장히 많은 개인 미디어로서 UCC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미디어들이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 속에서도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향을 갖고 있냐면 퍼스널라이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퍼베이시브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스며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셜로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인게이지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소셜 미디어로서의 방송과 미디어의 역할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이런 변화에서 소셜 TV의 유형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아주 제너릭 그 소셜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장르 부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라는 부분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타임, 그 다음에 세컨 스크린, 그 다음에 TV 체크인, 그 다음에 포탈, 그 다음에 큐레이션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TV 가이드죠. 이런 장르를 분류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장르들이 많은 어플도 만들어지고 있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과연 여기서 어떠한 분야에서 누가 이길지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서 성공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 큐레이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SBS 방송사도 어떤 큐레이션 플랫폼으로서 고객이 그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얻을 수 있는 어떤 큐레이션 기능들을 강화시켜 나갈 걸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SBS가 갖고 있는 그 소셜 TV의 위치를 보게 되면 어떤 제너릭 소셜 네트워크라는 그냥 웹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라는 푹이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스크린이라는 여러 가지 UCC 영상, 그 다음에 TV에 짧은 영상을 만드는 네티비라는 어떤 클립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아울러서 TV 체크와 그 다음에 TV 가이드 앱을 하고 있는 소티 서비스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큐레이션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큐레이션 플랫폼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콘텐츠들을 방송에서 나온 콘텐츠뿐만 아니라 방송 외적인 방송에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들을 상당히 지금 많은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오픈 플랫폼 시장에서 SBS 방송 콘텐츠에 대한 어떤 수합 분석을 해보면, 어떤 전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할 거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어떤 수익 사업을 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보와 연계될 수 있는 콘텐츠를 SBS는 갖고 있고요. 그 콘텐츠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 뭐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 대한 부분도 방송에 대한 SBS가 방송 콘텐츠를 갖고 있고 중계권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신디케이션, 그 다음에 어떤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소치에서 하고 있는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브라질에서 하는 월드컵도 우리가 중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3-14 EPL 중계권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야구 중계권도 현재 케이블이라든가 SBS를 통해서 중계를 하고 있는 그런 스포츠뿐만 아니라 방송에 대한 모든 컨텐츠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은 그만한 지금 방송의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소셜미디어에 대한 어떤 투자는 좀 미흡해서 유통할 수 없는 오픈 플랫폼이 현재 부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콘텐츠들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큐레이션해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도 현재는 좀 부재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방송을 보면서 그 방송에서 단순하게 이미지만 보고 게 아니라 그 방송을 보면서 출연자들이 입었던 옷이라든가 그 사람이 있었던 장소에 대한 정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궁금해 한다라는 거죠. 그 연예인들의 과거사부터 그 사람이 어떤 개인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회에 관심이 굉장히 증대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포털들도 지금 현재 방송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화돼서 그런 어떤 사용하는 데 굉장히 제약을 두고 있다는 거죠. 네이버가 다음이나 이런 쪽에서도 SBS나 방송사 콘텐츠를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식해서 저작권 단속이 되고 있고, 뭐 여러분도 뭐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본 콘텐츠는 저작권자의 침해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내용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뭐 기회만 있는 건 아니죠. 위협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뭔가 서비스를 기획하지 않고 있으면 다른 업체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카카오톡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뭐 어저께 보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씩 카카오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애니팡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신드롬까지 일어나는 형태고, 네이버도 그거에 대해서 네이버톡을 만들어냈지만 실패했지만은 이제 네이버 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동남아부터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안 하면 방송 콘텐츠를 갖고 있는 이런 기회를 갖고 있는데도 안 하게 되면 다른 사업자들, 다른 기획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소셜 쿠션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거기서 반드시 누가 살아남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받고 일반인들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분명히 언젠가는 나올 거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회를 갖고, 물론 서비스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지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런 서비스에 갖고 수익을 못 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수익 모델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먼저 접근을 하게 되면, 뭐 광고라는 부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모바일 광고 여러분들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장점도 갖고 있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주목도가 낮은, 그러니까 광고주가 싫어하는 주목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강합니다. 왜냐하면 화면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법적 규제라든가 정보 전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체크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광고 부분을 어떻게 TV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만들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광고주 기대치와 소비자의 기대치는 달라요. 광고주는 뭔가 멀리 알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시청자들은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받으려고 그러지 굳이 뭐 필요 없는 정보들은 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TV 시청하다 보면 리모컨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한테 관심 있는 광고가 나오면 주목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광고주와 시청자를 어떻게 매치를 하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TV를 보면서 인식의 전환을 시켜보자라는 겁니다. 이 스킨푸드라는 광고를 보면서 고객들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라든가 이거를 보내줄 수 있는다면 TV와 보면 바로 기프트가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고객들이 TV 시청을 하면서 광고의 주목도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뭔가 소비 혜택을 주는 그런 서비스가 접목이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요거 이따 나중에 이제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릴 겁니다. 요게 이제 11월 15일 날 이제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TV 광고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한테 간략하게 이 광고 보면 우측에 이제 빨간 리본이 보일 겁니다. 그 리본을 당기면 그 사람들 지갑에 쿠폰이 이제 쌓이는 형태로. 그러니까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혜택을 받아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광고주와 시청자의 어떤 서비스를 만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서비스 플로우 부분은 이제 참조를 하시고 이거 실질적으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V 이제 이 신사의 품격의 이제 기만들이 나온 영상인데요. 저 이제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노트2라는 걸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와 크다라고 했지만 이게 동상동몽일까요? 김하늘이 보고 있는 그런 지금 이게 LG전자의 옵티머스라는 이제 단말기지만 핸드폰이 큰 게인가요? 아니면 얼굴이 작은 핸드폰이 그만큼 큰데도 나름대로 얼굴이 적어 보이는 형태의 부분이죠. 근데 이 광고의 화면을 보는 사람은 시청자뿐만 아니라 광고주, 그 다음에 핸드폰 판매자, 그 다음에 파워블로그, 쇼핑호스트, 김하늘이 저 핸드폰을 갖고 어떻게 팔까? 이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 핸드폰과 그 장면을 보고 뭔가 자기가 비즈니스 할 거, 뭔가 이 서비스를 받을 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제 그 신사의 품격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장소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된다면 그 광고에 있는 그 장면에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광고 캐스터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싣게 되는 거고 그 정보를 받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TV를 보면서 그 장소에 대한 정보와 함께 혜택을 서비스를 받는 그런 하나의 프로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바일뿐만 아니라 과연 그러면 웹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방송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이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출연자의 정보, 의상 정보라든가 어떤 소품 정보들을 굉장히 우리가 수집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 수집을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통해서 컨텐츠 매니지 시스템을 통해서 방송 이미지 영상과 접목되어 있는 그런 정보를 DBR을 통해서 어떤 테마 쇼핑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테마 쇼핑을 통해서
오픈마켓이라든가 그런 입점을 한다든가 아니면 네이버의 포탈의 블로거들한테 이제 쇼핑을 하게 해서 그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쪽에서 테마 쇼핑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쇼핑들이 또 SNS에 퍼져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워터마크를 심어서 방송 송출을 할 때 방송마다 워터마크를 송출을 해서 방송 이미지를 캐치를 해서 외부에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는 영상 플레이에서 그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전후에 1분 정도 영상을 플레이가 되는 그런 서비스들로 좀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런 수익 모델을 이제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 그럼 소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서비스를 런칭을 했을까요? 여러분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소티를 이용해 보신 분이 아마도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방송사 최초로 런던 올림픽에서 방송을 시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경기 장면에 나름대로서 축구라든가 이런 종목별로 관전 포인트를 우리가 전문가를 중계를 계속을 하고 있었고 그 하면서 댓글이라든가 응원 댓글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TV 시청하면서 보고 있는 온에어에서 누르게 되면 또 배지를 받는 그 TV 시청을 하면서 정보도 받고 그 다음에 선물도 받고 그 다음에 응원도 쓸 수 있는 그런 소셜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아이패드 화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슬링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종목, 그러니까 선수들이 많이 출전했던 종목들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서비스를 했었고 이게 이제 파도타기 이벤트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TV를 하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오게 되면 응원전을 펼치게 된 겁니다. 이 응원전을 펼쳐서 SBS 방송에 나올 때 스크롤 자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면서 응원 댓글을 쓸 수 있게끔 파도타기 응원전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한 500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한 1분 만에 다 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전에 응원을 보내는 그런 올림픽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처음에 런칭을 했었고요. 근데 이 올림픽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쪽에서.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방송 프로그램까지 연기를 할 것이냐라는 게 요번에 이제 밖에서 보시는 듯이 소티 2.0을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런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SBS 전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유저들, 고객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러기 위해서 콘텐츠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는 이제 탑 20이라는 한 20개 프로그램에서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는 형태에서 탑 20개 프로그램을 정했고요. 거기에 우리가 가장 갖고 있는 방송 콘텐츠는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주자. 이미 놓친 영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예고편 영상이라든가, 현장에 있는 사진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TV 스페셜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보고, 그리고 보면서 TV톡이라는 걸 통해서 제작진과 소통의 장르를 만들어 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11월 18일 하게 되는 이제 K-POP 시즌2 부분도 지금도 우리가 예선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녹화 현장을 가서 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사진들도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11월 18일 날 첫방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출연진들이 그런 도전자들이 나왔던 영상들을 클립을 해서 보내드릴 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개 자료도 사진 자료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게 되면 소티를 이용을 해서 정보라든가 미리 왜냐하면 사전에 공개가 되지 않았던 영상들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고릴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라디오라는 부분이 또 새롭게 소티하고 이제 결합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이제 내년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라디오라는 부분은 듣고 답글, 글 쓰는 것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아닌 거죠. 자, 내가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을 컬투쇼에 있는 그런 재미있는 사연들을 나만 듣는 게 아니라 공유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친구를 맺고 그런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런칭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에어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듣고 있는 음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200만 개 정도의 음악에 대한 DB를 해갖고 서비스를 앞으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DB를 구축을 했고, 앞으로 친구들과 관계구축에 대한 프로그램 커뮤니티도 만들어서 공유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해서 소틱 고릴라를 지금 2013년에 런칭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소티 2.0에 대한 서비스 부분들을 뭐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죠. 안 나오나요? 지금 이제 프로야구 포스 시즌도 지금 현재 중계를 하고 있고요. 손윤이라는 그 전문가와 이제 같이 중계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경기 한 3시간 전에 미리 가서 선수들 인터뷰 영상이라든가 사진 자료들을 미리 올려놓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해서 우승팀을 맞추는 이제 게임 같은 것도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즉석 쿠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서 꽝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삼성이 굉장히 응원 투표율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사진, 뭐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올려서 관심 있는 뉴스들을 볼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윤이라는 전문가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가 톡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인기가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미리 이제 영상을 가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허설 때 영상을 준비를 해서 방송과 함께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이제 가요대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요대전에 어떤 투표 이벤트도 진행을 좀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역시 동방신기가 1등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바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즉석 쿠폰으로 해서 경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이 런닝맨은 현장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풍수 부분도 상당히 큰 대작인데, 지금 부여에서 이제 찍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서 현장 영상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직은 서비스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아마 현장에 있는 스케치 영상들을 바로바로 보실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K-POP 시즌 2. 저도 예선전에 가봤는데 잠실 한 2만 명 정도가 왔더라고요. 신이가 마지막 방송을 했죠. 이런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선물함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유저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한 서비스가 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노력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많은 컨텐츠를 재분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중에서 이런 소셜 미디어, 소셜 TV 부분을 어떤 글로벌 전략을 해서 어떤 걸 갖고 있냐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TV를 보면서 어떤 혜택을 주는 TV 기프트라는 부분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TV를 보면서 쉽게 쿠폰을 받아서 그 쿠폰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구현을 해갖고 요번 이제 11월 15일날 국내 런칭과 함께 해외 우리가 이제 MTV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제 MTV라든가 니켈로디언이라는 이제 바이아컴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인데요. 그 지역의 아태 지역하고 조만에 같이 이제 런칭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 서비스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쿠폰이 바코드로 이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TV 화면을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리본을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지갑 안으로 이제 쿠폰이 하나씩 들어가게 되고요. 예. 이 돌아죠. 이런 식으로 이제 TV를 보게 되면 이제 쿠폰이 하나씩 이제 들어가는 형태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쿠폰을 꺼내서 보게 되면 60% 뭐 할인 쿠폰이 생기면서 바로 이제 쇼핑몰로 연결이 돼가고 유진이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할인된 금액과 함께해서 주문하게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쿠폰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쓸 수 있는지를 맵을 통해서 여기서 쓸 수 있는 쿠폰이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형태죠. 지금 이제 테스트 중에 있는 영상을 제가 잡아갖고 와서 좀 미흡한 점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SBS라는 부분이 이제 방송사로서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다양한 그 고객들한테 일회성으로 해서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서 온오프라인을 넘어서 활발한 교류, 소통이 될 수 있는 큐레이션 서비스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DB 작업도 하고 있고, 방송에 대한 클립 서비스도 많이 모아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광고주들에 대한 영업도 지금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는 형태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객의 맞춤, 관심사항이 어떤 게 맞는 그런 컨텐츠 소셜 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큐레이션하는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체크를 통해서 SBS 프로그램에서 알고 싶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제 제공을 위한, 뭐 보면 보정동 카페 거리라든가 패션 정보라든가 의상 정보라든가 소품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큐레이션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바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인터레스트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서 PPL 상품들, 방송에 나왔던 그런 PPL 정보들을 광고주의 구매에 맞게끔 또 소비자 구매에 맞게끔 큐레이션을 해서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끼리 이런 친구들과 이제 대화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어떤 소통의 장을 이제 만들어 갈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시청자들이 본인의 콘텐츠를 좀 만들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유시스로서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구매에 맞게끔 그런 서비스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드라마라든가 예능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카테고리 부분을 자기가 직접 마이큐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 공간도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주요 메뉴별로 해서 홈페이지, 홈 메뉴를 이제 만들어서 SBS 이제 모아 서비스를 좀 기획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제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SBS 방송사가 소셜 TV로서 뭔가 서비스를 잘 해 나가고 있고, 뭔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서비스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를 약속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은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아까 보니까 한 3분 정도 남았다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혹시 질문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한번 좀 여쭤봐주시면 좋겠고요. 예. 뭐 일단 이렇게 예. 한 분 계시네요. 발표 잘 들었는데요. 예. 두 번째 데모 영상에서 예. 스펀지밥 예. 그걸 TV가 시청자가 특정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그게 아까 쿠폰이 이렇게 쌓이는데 어떤 식으로 그 TV하고 아이패드하고 동기화가 돼가지고 이 사용자가 지금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뭐 소티 2.0을 지금 이용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고요. TV 시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ACR, 그러니까 오디오 음성 인식 기술을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송에 있는 나오는 SBS에서 나오는 이제 방송 DB를 다 구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음성 인식을 해서 이게 SBS 방송의 어느 장면이라는 걸 매칭을 시켜서 그 장면이 바로 연출이 되게끔 우리가 잡아놓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티 2.0에서는 이제 뭐 ACR 기능을 이제 넣었기 때문에 시청 중에 바로 본인이 궁금한 점을 접목을 해서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이제 기획을 했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게 나름대로 지금 서비스 하고 있는 게 몇 개월이 안 된 내용이라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굉장히 많은 걸 좀 준비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서없이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방송과 소셜이라는 부분이 결합이 된다라면 새로운 트렌드, 문화가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분들이 SBS 컨텐츠 허브에 제안을 주시고 사업 제휴 모델을 만들어 주신다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